보통 대물 저격총이라 하면 바렛 M8이 같이 원거리에서 저격으로 엔진, 사통 장치 등의 차량의 중요 부위를 파괴하여 무력화시키는 그런 물건을 떠올릴 텐데, 그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파괴하는 일단 분류부터가 충격과 공포의 휴대용 자동 대물 저격총. 생긴 것만 해도 참으로 비범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UP-6E를 소개한다. 1차 대전 당시 탱크라는 신무기가 최초로 등장하면서 보병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대전차 소총은 2차 대전 중에 비록 수명을 다하긴 했지만 경장갑 차량에 여전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전차의 방어력이 계속 강화되고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 휴대용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함에 따라 관통력이 부족한 대전차 소총은 결국 경장갑 목표, 물건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대물 저격총인 바렛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UP-6E는 대물 저격도 어느 정도 되면서 중기관 총처럼 연사까지 가능하고 대물 저격총 치고 그나마 가볍고 짧아서 휴대가 가능한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써먹던 대전차 소총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기존 대물 저격총보다 길이가 엄청 짧다는 점인데, 일단 얘는 개머리판 길이가 조절되고 개머리판을 다 펴도 1200mm 밖에 안 된다. 감이 안 잡힌다고? UP-6E가 개머리판을 다 접으면 900mm인데 이 길이는 K3 기관총의 1030mm보다 더 짧고 K2 소총이 개머리판 다 폈을 때 970mm보다도 더 짧다. 참고로 바렛은 아무리 짧게 하려 해도 1200mm가 한계. 이런 주제에 사용 탄환도 답이 안 나오는 게, 구경 12.7 108mm 탄을 14발 장전하는데 이 탄이 일반적인 탄환하고는 비교를 불허한다. 그래서 UP-6E는 이 전륜한 구경발에 힘입어 100m 거리에서 아병 강판 20mm까지 관통이 가능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스트셀러 장갑차였던 M113은 일반적인 소총탄인 7.62mm에 대한 방호가 가능한데, UP-6E를 든 보병이 장갑차와 마주쳤을 때 12.7 구경탄을 분당 400발에서 500발 연사 속도로 갈겨버리면 마주친 장갑차를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거기에 일단 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나름의 반동 제어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에 있는 대형 소염기가 반동을 줄여줘서 견착 사격도 가능하긴 했다. 물론 강력한 순간 화력을 얻은 만큼 대물 저격총 특유의 단점도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는데, 일단 아무리 표준적인 무게라고 해도 같은 대물 저격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볍지, 사람이 들기엔 무거운 건 똑같다. 탄창을 끼우면 날탄 대물 저격총 IWS 2000급의 19kg인데 일반 병사가 매도 무겁다고 아우성인 K3가 6.8kg이다. 저 19kg 쇳덩이를 들고 쏜다고 생각해보자. 그냥 지옥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수치로는 저 관통력의 측정 거리인데 고작 100m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이런 사거리가 나왔냐면, 보병이 휴대하기 위해 총신을 단축시켜 놨더니 총열이 너무 짧아서 화약이 완전 연소가 되기도 전에 발사되는 바람에 탄두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탄환을 쓰는 저격총에 비해 사거리가 반 이하로 줄었다. 바렛이 1800m에서 25mm 관통이란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이건 역시 총알 구경만 크지 저격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밀어내는 힘이 약하다 보니 연사시 반동이 꽤 줄어든다는 것 정도. 따라서 UP-6E는 자세히 따져보면 대물 저격총의 화력과 기관총의 연사력을 지녔으면서 정작 유효 사정거리는 기관단총에 가까운 변태같은 무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꽤 대단한 물건인 게, 성능이야 어쨌든 간에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플랫폼으로 12.7mm가 분당 500발로 쏟아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물건의 활용도는 매우 넓을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움직이다 보니 장갑차나 전차를 동원하지 못하는 화력 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특수부대가 주로 운영할 것이고, 작전 중에는 보병 단위로 움직이다가 엄폐물 뒤에 있는 보병은 그냥 통째로 뚫어버리고, 장갑차나 수송 트럭이 멋모르고 접근하면 들고 있던 총으로 바로 벌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근접 지원 무기였던 셈이다. 고화력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동구권, 서구권 가릴 것 없이 존재하는데, 유명한 전쟁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델타포스의 랜드 슈거트 중사가 남들은 다 M16 쓰는데 혼자 베트남전에서나 쓰던 구식의 7.62mm M14 소총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당시 마약에 취해 싸우던 소말리아인들에겐 5.56mm의 화력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구경이 작다 보니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몸을 깔끔하게 관통했고, 피해가 적다 보니 총알을 맞춰도 상대가 쉽게 쓰러지지 않고 계속 싸웠던 것이다. 당시에 5.56mm 철갑탄을 사용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M14의 7.62mm에는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태이든 예외 없이 쓰러졌다는 점이다. 한 단계 높은 구경의 7.62mm도 그런 판에 중기관총이 주로 사용하는 12.7mm라면 단 한 방에 팔다리를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미국의 M2 중기관총이 대표적인 예인데, 워낙 사용하는 탄환이 강력하다 보니 20mm 철판도 몇백 미터 거리에서 간단히 뚫어버리고, 총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2km 밖에서도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저격한 적이 있을 정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런 강력한 파워 때문에 반동이 너무 심해 총기를 어딘가에 고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기관총은 결국 움직일 수 없는 보병화력 지원용에 불과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방어용인 중기관총과 달리 5.56mm를 사용하는 미니미 같은 경기관총이 탄생했고, 이게 무난한 발상이었지만 불공국은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총신을 짧게 설계하여 12.7mm의 반동을 줄이고 이를 보병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외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지 고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잖아? 그런 발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6P6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빨랐다. 굳이 보병이 고화력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적 차량들은 아군 장갑차와 전차가 처리하거나 공격기나 헬기, 드론이 공중에서 날뛰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작전지의 적들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있으니 적이 전차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그곳에 특수부대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또한 보병의 대전차 화력도 강화되어 갑툭튀한 적 전차를 굳이 근접해서 상대할 필요 없이 원거리에서 유도미사일로 안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가능했다. 게다가 6P615는 애초에 전차를 뚫지도 못하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 관통력을 활용할 기회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탄을 연사하는 것에 따른 반동과 그에 따른 명중률 저하였다. 들고 쏠 수 있다 뿐이지 제대로 쓸 수 있다고는 안 했다 수준. 그렇게 치면 바렛도 들고 쏠 수 있음. 이렇게. 결국 6P62는 대물용으로도 애매하고 대인용으로도 애매한 계륵 같은 총이었다. 아마 착용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병용 저거너트 방탄복이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 6P62 같은 대물소총이 활약할 곳은 없을 터다. 그 사실을 입증하듯 6P62 바스크는 2007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후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사진조차 타이틀 사진과 저 들고 쏘는 사진 딱 2장으로 끝날 정도로 운용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니만큼 이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아놀드 스왈제네거가 아닌 이상 사실상 보병이 휴대 가능한 대구경 고화력 자동소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정신나간 생각인지를 알려주는 산 증인인 셈이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형제로 KPB 12.7이란 녀석도 존재하는데 더 가볍고 분당 700발이라고 한다. 도대체 저 불공국의 화력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심히 궁금해질 따름이다.